대표가 양산 평산마을에 이제 갔다 왔는데 그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의 블로그를 가니까 제목이 이거더라고. 따뜻한 마음을 안고 돌아갑니다. 실제로요, 소위 똥파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문재인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엄청난 도발을 해요. 별 트집을 다 잡고.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으로 지금 저 사진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어요. 간단히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민주세력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주세요. 제가 뒤에서 서포트 하겠어. 저런 뜻입니다. 그렇죠. 예. 저 일찍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아주 그 최측근인 분이 문재인 대통령 뜻은 이재명 중심으로 민주당이 똘똘 뭉치는 거다라고 얘기하더군요. 저들이 지금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지금 이런 분열을 조장하냐면 최근에 그 봉화마을 다녀왔잖아요. 김경수 전 지사님 만났잖아요. 저한테 와가지고 너 왜 이재명은 안 만나고 가? 이런 식으로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각각의 좀 비판적으로 보거나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는 거랑 별개로 민주진영에서 이 흐름은 쭉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쵸. 그걸 자꾸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머, 그러니까 감히 뭐- 희두한테? 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세력은 사실 민주당 세력이 아니라고 보고요. 맞습니다. 국민의힘 부류에서 민주당에 꽂았던 세력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아직도 기자들이 심지어 윤석열까지 지지했으면서도 문재인, 이재명 두 분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게 문제인데 어제 회동에서 나왔던 메시지 잠깐 한번 볼게요. 결국 핵심은 저 두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민생 경제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 어제 메시지는 이거고 이 간결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었고 나올 수밖에 없는 타이밍인데 저거는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지 사실은. 너무 당연한 우려시죠. 그러니까 남녀 관계에서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한 달 전에 사랑한다고 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사랑이 식은 듯해서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1시간 40분 동안 회동을 했고 메시지는 뭐 다른 측면에서 봐도 거의 비슷하죠. 이재명 중심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게 새해에 두 대통령 이렇게 말할 뻔했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지지자들과 국민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저 한 장의 사진이. 이걸 두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또 뭐 민주주의 후퇴는 민주당 때문이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정말 기가 찼는데 최근에 뭐 원희룡 장관도 내로남불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을 시작한 것 같고 국민의힘도 지금 완전 자기와의 싸움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뭐 무역 적자 지금 역대 최악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물가 그다음에 뭐 환율 지금 뭐 IMF 이후로 막 최대치라는 얘기들 최고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거 말고도 지금 뭐 전기 뭐 이런 가스 이런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정부 여당 책임지는 모습 안 보이고 자꾸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만 때리니까 단기적으로는 자기네들 지지율 끌어올릴 수 있어도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다 뽀록 납니다. 아니 저거 질투해서 그래요. 저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옆에 박근혜를 세우겠습니까? MB를 세워놓고 민주주의 후퇴 얘기하겠습니까? 그거 못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김세력의 최고 어른이죠. 최고 어른이죠. 그리고 뭐 국가 원로들 모셔다가 이야기하면 자기가 90% 이야기한다는 사람이니까요. 부러워서 그러는 건데. 네. 자, 이제 여기서 특이한 장면 하나가 원반입니다. 원반. 근데 이걸 갖고 소위 똥파리들이 비판하는 거야. 왜요? 간단히 말해서 김정숙 여사가 이재명 대표 일행을 홀대했다. 홀대론. 저 온반은 되게 정성껏 만드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SNS에서 똥파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이제 굳이 말하면 이 원반은 김대중 대통령이 사랑했던 원반이기도 하고 북한을 한번 가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상회담 때문에.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남북관계가 한참 좋을 때 김정은 답방론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김정숙 여사가 평양 원반을 만드는 연습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원반을 갖고 워낙 요리 솜씨가 좋은 분이니까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번에 그 원반을 평상시 같은 국밥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의미를 담아가지고 엄청 노력을 들인
저 원반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최고의 대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몇 장 보고 찬이 없네 있네 같은 저게 정상적인 세팅인 거고요. 여러분들은 평생 가도 못 먹어볼 최고의 음식인 거예요 지금. 그래요. 저는 이거 보고 여사님 진짜 수고하셨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국밥이랑 김치랑 이렇게 주는 게 제일 편하죠. 그러니까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어떻게 비판을 했냐면 여기에 막걸리는 직접 담은 게 아니고 사다 놓은 막걸리라고 비판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저기 문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사이에 원반이 있고 사이에 세팅되어 있는 반찬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4인 한 세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이제 반찬이 마치 지금 이 사진 구도로 보면은 깍두기 하나 정도만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 나물 이런 것들이 한 세트로 돼 있습니다. 네. 아우 그분들은 아유 말하기 더러워서. 네. 아우 자 그리고 결국 저는 메시지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지지자와 이재명 지지자가 같은 거예요. 네. 가끔씩 우리 방송도 보다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지지해서 니들은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야 하는 사람이 댓글창에 가끔씩 있어요. 그럼 나 어떡하지? 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동지인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동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민주당의 어떤 정통성에 있어서 대통령 하나의 바가 아니라 네. 세력이 정권을 잡도록 노력하는 데 있어서 네. 나는 그 5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기다렸던 일부 세력이 있어요. 너 이재명 지지자라면 왜 문재인 지지? 너 문재인 지지자라면 왜 이재명 지지? 꼭 누군가가 선택하라고 하는 사람이 강요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정상적인 건 문재인도 이재명도 지지하는 게 맞죠. 100% 완벽할 리가 없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약점만 가져와서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똥파리들은 이제 민주당 나가라 좀 제발. 가짜 세력들 진짜. 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 없는 죄를 만들어 벌을 주면 공동체 유지가 되겠냐. 지금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네. 문 대통령만 만난 게 아니라 지금 창원에서 뭐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라는 걸 했잖아요. 네. 난 그거 좋더라. 대선 다시 보는 느낌이야. 음. 새날의 올해 목표가 뭔지 아시죠? 정권 교체입니다. 네. 올해. 좋은 목표입니다. 예, 공감합니다. 근데 윤석열은 두려울 거 아니야. 그거 잠재우려고 엄청 노력을 할 텐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선 유세 다니는 느낌이야 내가 봤을 때는. 이번에 봉화에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역을 가시는 데마다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하게 밀고 나간다 해서 이걸 막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건 과거 독재 정부에서도 못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하든 아니면 정신을 차리든 뭐 하길 바랍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진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정치 보복 수사로 정적 죽이기 뿐만 아니라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내, 아들까지 다 탈탈 털고 이랬기 때문에. 근데 요즘 이 워딩을 보면 정말 대선 때 그 막 물오른 이재명 워딩 같아요. 그 각자도 생 원시사회. 요즘 그리고 이제 강연 비슷하게 하면은 네. 발언이 엄청 시원해졌어. 네. 근데 그때 그게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역사적인 문장이죠.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여기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고요. 조직이 안 되면 안 돼요. 네.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여기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님의 지지자들을 뭐 청년 당원들을 뭐 개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데 팩트를 말씀드리면 지금 젊은 당원들도 개딸이라 부르지 마라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제가 그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린 게 공부, 연결, 지역 이 왜 말씀드렸냐면 청년 당원들을 전국에 만나고 다니다 보면 공부하고 싶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더 공부하고 성장하고 이재명 대표님이나 민주당을 돕고 싶다 이런 당원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을 시키니까 우리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요즘 젊은 당원들 어쩌고저쩌 하는데 그런 거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열정 엄청나게 넘치는 분들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봐요. 정치의 가장 본령이 민생이잖아요. 네. 너무 흔한 말이지만 너무 중요한 말이잖아요. 먹고 사니즘. 네. 근데 지금 경기 침체되는 원인이 뭐냐면요. 기본 원인은 양극화예요. 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서민들은 전기료 오르고 가스비 오르고 다 올라갔고 돈 쓸 데가 없어요. 네.
당연히 경기가 침체되지. 음. 그러면 이럴 때는 현명한 지도자는 그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뭔가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초부자 감세 하고 있고 네. 노조 때리고 있고 노조를 기득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 이번 신년사에선 핵심이 노조 때려잡고 야당 때려잡자 이렇게밖에 안 느껴져요. 그런 신년사가 네.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이드 서브 텍스트가 나왔어요. 조선일보 인터뷰. 그렇지. 보완제로. 네. 근데 이런 게 있거든요. 정치를 조금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정치의 기본은 태도입니다. 태도. 음.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국민들한테는 잘할게요. 열심히 할게요라는 거거든. 네. 윤석열은 그런 태도가 없어요. 아예. 그 대통령 부적격 사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국민 눈치도 최소한 안 봐. 검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도 최소한 공정하려고 노력을 안 해. 태도가 엉망인 거거든요. 태도가 엉망인 자가 어떻게 임기를 채울 수 있겠냐.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민주당이 단일되고 원래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몇 개월 만에 우리 사랑하는 건 맞지 하고 서로 한 번 또 확인한 겁니다. 네. 똥파리는 물러가십시오. 음.